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포근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최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반등했는데요. 코스피는 다행히 2,900선을 지켜내면서 1%가량 오른 2,94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 관련주들만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6만전자로 주저앉은 삼성전자는 기관이 대거 물량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팔자세에 나서자 약보합 마감하면서 6만전자에 갇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1.4%가량 상승한 950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상담 접수 지금부터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창 통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다행히 오늘은 좀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 보여줬어요, 우리 장이. 그렇죠. 소비주가 반등을 줬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소비주 강조해 주셨었는데 소비주는 좀 강하게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소비주에서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GKL 종목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 카지노주들도 흐름이 좋았어요.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도 카지노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카지노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어제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카지노 관련주들 아직 그렇게 급등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새싹이 나오는 정도 흐름. 그러니까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GKL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셨는데 지난주 아침 방송이죠. 아침 9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실전 매매 정수라는 프로그램을 아침에 월화수목 금요일 평일날 다 합니다. 그러면서 GKL을 지난주에 2번을 추천했었어요. 사실 지난주만 추천한 게 아니고 4월달, 5월달에도 한번 추천했었고요. 작년 8월 달에도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마다 추천을 하는데 이 움직임이 흐름들이 참 후성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후성도 있잖아요. 지금 후성을 추천하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396%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작년도서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요. 4,800원에서 그리고 올해에서는 9,800원대 추천했었고 그리고 저점 대비 지금 제가 처음 추천했던 그 저점 가격에서는 396%, 거의 4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이제 후성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세요. 후성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0만 줄 샀죠? 이거 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팔았던 애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왜 얘네들이 갑자기 들어왔을까? 시장이 박살이 안 날 거기 때문에 들어온 거겠죠. 저점에서 396%를 갔습니다. 30% 간 거 아니에요. 130% 간 거 아닙니다. 396%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뛰어 올리겠다고 수급 한번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가는데 시장이 급락하겠느냐? 저는 시장 급락 안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기금 사죠, 보험 사죠, 투신 사죠. 저 고점에서 30% 올라간 상태에서 산 게 아니에요. 396% 지금 수익률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한 가격에서. 제가 추천했던 가격에서 396%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다고 바득바득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왜 이걸 얘기하면 왜 GKL 얘기하느냐? GKL도 후성으로 따지게 되면 한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 요 정도죠.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자 GK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카지노 관련주들이 얼마나 좀 강하게 움직일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부용 치료제 이제 머크에서 FDA 긴급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10월 달 안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희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코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망률들을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을까 봐 무서웠던 질병인데 뭐 걸려도 안 죽는다 뭐 그러면은 뭐 감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GKL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죠. 쭉 빠졌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빠진 건 여기서 요만큼이긴 한데 25,000원만 갖다 놓더라도 25,000원만 갖다 놓더라도 한 50%는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으면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다면 35,000원에서 45,000원의 목표치를 두고 움직이는 종목이라 주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면 시간을 두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급이 오늘 보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19만 주를 사죠. 연기금도 사고 있고 그래서 저는 GK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도 강했고 엔터주도 강했고 그다음에 여행주도 강했고 어쨌든 소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올 연말과 내년에서 사실 이 얘기를 올 초에도 얘기했고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계속 소비주들은 우상향으로 왜냐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들이 원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영화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OTT 관련주, 영화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잘 보셔야 된다.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성도 한 1년 걸렸습니다. 얘네들도 한 1년만 좀만 더 참으면 많이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도 이제 시장 얘기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시장도 2,900 안 깨지고 3,000선 조만간에 좀 회복을 하면서 카지노 관련주부터 해서 소비주들 계속 좀 달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또 오늘 이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첫 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를 넘어선 이 위드 코로나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소비주 그리고 또 오늘은 카지노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름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정수 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 오늘 이 종목 꼭 상담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CS윈드.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6,150원에 15%요. 네, 86,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네, 풍력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좀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에서 하면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 추가 매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CS윈드를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손실이 조금 커서. 사실 뭐 지금 시장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30%씩 빠졌거든요. 네. 얘는 근데 그렇게 30%까지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18% 정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되고 7월 달 고점으로 보더라도 한 23% 정도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불리해요. 지금은 유리한 게 뭐냐면 많이 빠진 거일수록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빠진 게 안 좋지만 살려는 사람이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빠지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적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탄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60일선을 걸린 한 7만 7천 원, 8만 원을 또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빠진 게 뭐 웬만한 종목들 CS 윈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CS 윈드 기준으로 다른 웬만한 종목들은 한 이쯤까지는 대부분 다 빠져 있거든요. 요 정도 자리. 근데 얘는 빠진 게 좀 적어서 조금 주춤주춤하거나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추가 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됩니다. 네. 되기는 되는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셔라.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빨리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만약에 더 빠졌다면은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한 5만 원 정도 내려왔다면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고, 그럼 5만 원 정도 빠지게 되면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빠른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효자 종목이었던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다른 종목에 비하면 좀 효자 종목이었던 건데, 그래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너무 그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는 조금 접으면서 일단은 8만 원까지 조금 반등을 줄 거를 기대를 하고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CS 윈드 종목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서현 12,250원에, 네. 아니 50원에 32%입니다. 네, 12,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2%라고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서현? 예,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예, 네, 서현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신가요? 글쎄요, 고점에서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네. 조금 더 상승을 할까 궁금해서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2,100원이니까 그래도 지금 매수가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올라와 주기는 했는데 좀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을 잘 그래도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동차 부품 중 최근에 시장보다 많이 흔들렸잖아요, 종목들이.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 일단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2, 3일 동안에서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올라오고 있었고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서현도 그 강한 섹터 내에서 순환매 내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예. 15,000원 정도 왔을 때에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좀 세게 막 실리면 거래가 여기 보면 여기가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한 100만 주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15,000원 이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뭐 100만 주 가까이 실리지 않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별로 이렇게 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절반 이상 좀 많이 팔아내는 좀 그런 매매적인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이제 섹터들도 주가가 강했을 때 이런 이제 순환매 종목들의 자동차 부품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쟤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얘도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흐름들이 양호한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장중에.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서현은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전에서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면 변동성이 올해 3월 달, 작년 11월 달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어요. 작년 6월 달에서도 지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했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변동성이 심한 거는 아니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흔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량들을 실어보려고. 뭐 흔들어야 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가지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가 그래도 움직임이 모션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닥에 있으니까 만약 고점에서 뭐 한 2만 원대에서 뭐 흔든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바닥에서 흔드는 거야 뭐 지금 크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 장중에 갑자기 뭐 하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갔다가 한가를 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지금 정도의 변동성은 뭐 어제 오늘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그냥 많이 오르다가 또 2, 3%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자동차 예. 부품주들이 그날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정치 테마주더라고요. 저도 그거 모르고 샀는데. 아, 그걸로 엮지 마세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아주 그냥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테마주로 엮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엮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반도체 sektor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많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예. 예, 정치 예. 테마로 엮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깝깝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치 테마주로 설명해드리지 않고 자동차 부품주로 설명해드렸죠. 왜냐하면 예, 자동차 예.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게 본질의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작년도서부터 정치 테마주 조심하라 그랬는데 최근에 뭐 윤석열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모든 테마주들 지금 고점에서 떨어진 거 보게 되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정치 테마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갖고. 저는 그래서 정치 테마를 엮지 마시고 그냥 자동차 부품주로 깔끔하게 보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거 본질로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오늘 움직인 이유가 자동차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수급이 좀 원활하게 좀 돼서 앞으로 기아차, 현대차도 11월 달, 12월 달 그때에서 이제 특근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풀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움직였다 그러니까 요 며칠간은 제가 말씀드린 게 15,000원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갈 수 하나만 더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전기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기차하고요. 자, 네. 보세요. 지금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주 회사가 있어요. 서현도 이름이 네. 어느 정도 있는 회사잖아요. 예. 과연 전기차를 하지 않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차를 안 한다. 우리는 전기차 안 해. 그러면 걔네들은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든다라 그러는데 안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자동차 부품주는 전기차를 다 하나씩은 다 얹히고 있습니다. 뭐 전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씩은 다 엮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 안 엮일 수는 없어요. 다 엮입니다. 아셨죠? 제가 예, 예. 그 자동차 부품 그런 거 이제 킨텍스라든지 이런 컴포레이션 다 가봤거든요. 다 예. 하나씩은 다 얹히고 있어요. 뉴스가 안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공방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전기차나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고요. 딱 내년 상반기가 고점이라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현 종목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5,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보자라고 수익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동국제약. 종목 궁금하세요? 네, 동국제약. 네. 31,15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네, 31,150원에 30%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31,150원 매수가를 보니까 한 올해 2월쯤에 들어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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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참 가지고 계셨네요. 네,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내내 네. 이제 크게 좀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에 굉장히 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자마자 내렸어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서 좀 잘 탈출을 해 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네.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동국제약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동국제약 한 3, 4년 전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왜 추천했냐면 굉장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던 건데 2017년도에 제가 추천했었고 아마 서울경제TV 있을 때에서도 2015년도, 16년도에서 제약주 움직일 때 동국제약을 제가 추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1,150원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차트를 우리가 왜 길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길게 보는 습관들을 좀 갖는 게 좋은 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2011년도서부터 2,000원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31,150원에 사신 가격대를 지금 찍어보면 네,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그때 안 사고 그때도 계속 안 사다가 하필이면은 이 차트의 가장 꼭대기에서 지금 사게 된 거예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뒤돌아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얘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올라와서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다 이것도 작년에서도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다 추천했던 거거든요. 동국제약은 추천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네. 제약주들 몇 개 추천했을 때에서도 수익 많이 났었어요. 뭐 유한양행인가 한미약품 80% 정도 수익 나오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서부터 조심하라 그랬는데 역시 그렇죠. 제약주들이 고점을 치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양약품부터 해서 지금 웬만한 제약주들 다 이렇게 쭉 다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길게 본다라 그러면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동국제약에 네. 대한 브랜드가 있고 그렇죠? 네. 뭐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나중에 뭐 다시 제약주의 시즌이 또 찾아오면은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언젠가는 올라오면서 가격을 회복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뭐 길게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건드렸다는 것은 그 정도를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저는 물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뭐 물려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엎질러진 매수 물이니까. 단가를 좀 낮추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낮춰도 2, 3년이 걸릴 텐데 아,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아직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없고 계속 떨어지겠다는 생각만 있는 종목이거든요. 계속 빠지네. 네, 그것도 뭐 차라리 빠질 거면 만약에 10,000원까지 빠질 거면 그냥 내일 당장 그냥 2, 3일 동안에서 그냥 하한가 와서 10,000원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냥 상한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아주 그냥 피를 짜는 거예요. 계속. 아주 그냥 아, 힘들게. 일부러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회사를 네. 믿고 어차피 네. 고점에서 물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회사가 나쁘거나 안 좋을 것 같으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자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정말 최악으로 빠지게 되면 진짜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생각은 하세요. 지금 당장은 안 빠져요. 근데 감사 시즌이 좀 문제입니다. 감사 시즌 되면은 얘 말고 얘는 괜찮은데 다른 옆에 있는 제약주들이 적자 있는 애들 중에서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 실패했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비용을 많이 냈는데 실패해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네. 우리는 상장 폐지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몇 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약주가 얘가 무너지면 뭐 얘도 같이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자 나도 무너지자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흐름들이 11월 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참아내면 아마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그때에서 하시면은 아, 추가 매수한 다음에 추가 매수 끝나면 이제 피바람에만 지나고 나가면 이제 반등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제 그때는 매수 단가가 31,000원이 아니고 그때는 뭐 25,000원대로 맞춰놓는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갖고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 많이 줄어들고 좀 가져가는데 그때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당장은 그냥 보유만 하시고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1월 달에 감사 시즌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동국제약과 관련해서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딜레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대한항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매수 가격 29,000원에 비중 10%를 사셨대요. 자, 보니까 29,000원. 자, 일단 밀린 만큼 좀 밀렸고요.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실적들이 돌아서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게 호텔, 그렇죠? 그리고 관광업, 여행업, 그리고 카지노 뭐 이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도 바로 뭐 실적이 바로 그냥 숫자가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면 지금 항공로들도 계속 열리고 있고 그래서 별 일이 없으면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만 따져도요. 대부분의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뭐 20%는 기본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30% 넘게 밀리고 그랬는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올해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인수 얘기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반영도 좀 있었고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변이 바이러스 막 얘기 나오니까 다 불안해가지고 다 주식 던지느라 그걸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매도를 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산 물량들은 많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받고 후성도 봤죠. 후성도 흔들릴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불멸의 후성. 그렇죠?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오듯이 대한항공도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 라인 한 29,000원 딱 그 사신 자리 있죠. 그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전기전. 서전기전 매수 가격 14,000원에 비중 10%. 거래량 패턴은 괜찮아요. 거래량 패턴 보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거래가 좀 실려 있고 추세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14,000원대에서 아마 매매로 들어갔다가 손절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시 수익으로 돌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갔어요. 분할 매도했다가 여기 못 넘어가게 되면 다 팔아버렸다가 쭉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들어갔다 또 올라오면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요걸 이제 주추세라 그러는데요. 주추세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선 손절하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던져버리시고 안 깨진 선에서는 계속 요 추세에 맞춰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면은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매수 가격이 10만 932원의 비중 20%. 뭐 한 차례 쭉 올라갔다가 아마 얘가 카카오 뱅크인가 뭐 그 아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막 그랬던 종목을 기억을 하는데 요때 올라갈 때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에 움직인 거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뭐 기대감 소멸로 뭐 내지는 그런 것들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지수가 빠져서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죠. 지수가 2,900을 깰랑말랑 그러니까 3,300 갔다가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가 빠져버리니 뭐 얘도 뭐 여지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지수 관련주니까 4조 6천억짜리. 그래서 좀 떨어진 건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9만 원대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9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 뭐 9만 원까지는 무난하니까 근데 추가 매수를 막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는 합니다. 근데 뭐 현금 보유가 좀 많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뭐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 한 9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좀 애매해서 그래요, 이거는. 좀 수급을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스피드 상담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뉴. 자, 뉴 참 좋은 종목이죠. 자, 뉴. 자, 지금 차트가 안 바뀌고 있는데, 자, 뉴를 제가 그 3주 전에 월요일 날에 그 주유소 신의 한수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종목을 쭉 뽑아가지고 제가 도지은행한테 종목 이런 거 패턴이 있는데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뉴를 뽑은 게 1번 종목이었거든요. 잘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차트가 안 바뀌고 있는데 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고점을 아마 돌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지금 보신 게 13,000원대 사셨는데 자,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지금 제가 차트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뉴를 2주 전, 3주 전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OTT 관련주들이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CJ ENM이라든지 아니면은 CJ ENM이라든지 뭐 IHQ, 키스트, 초록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뭐 많은 드라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밌게 봤었던 뭐 도깨비 알죠?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정재는 모르지만 다들 공유는 다 아는 거예요. 왜 공유를 아느냐? 도깨비를 보고 그다음에 그 부산행 그 영화를 보면서 한국적인 정서, 가족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한국 그 영화는 지루하다라는 뭐 그런 예전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전에서는
한국 영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지겹다라는 뭐 그러니까 좀 지루하다라는 그 평들을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번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서부터 해서 뭐 도깨비토니까 한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드라마와 그다음에 부산행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정서의 그 가족애를 보면서 다들 그 우리나라의 영화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흥행의 요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만들어냅니다. 배우들도 참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는 계속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모두 다 승승장구를 할 거기 때문에 뉴도 정거점을 돌파를 해서 13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고 또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을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번호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시장과 종목에 관해서 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예, 하이트 딜러요. 네, 하이트 진로 종목이시고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8,000원에 20%요. 네, 38,000원에 20% 비중이라고 말씀해 예, 예.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TV 소리가 좀 울려서 들려서요. 볼륨 소리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38,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때문에 좀 시세를 많이 주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좀 경기 재개 기대감에 상승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게 지금 6월 달에 샀거든요, 제가. 네. 근데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이게 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냥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요. 네, 2월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월 달에 사셨다 그랬어요. 예, 예. 그때 당시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많이 샀는데 그런 거는 안 사시고 하이트질로 사셨네요. 예. 저는 일단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공략하는 종목들이 고점에 떠 있다. 거의 못 갑니다. 예. 오히려 개인 투자 안 보는 종목들을 매집을 하거나 갖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제가 음식업종을 아마 이때서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보고 인플레이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니까. 왜냐면 전 세계에다가 돈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쿡 하고 따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 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인데 이게 내일 2만 원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돈을 풀어놨으니까 그 부분이 뭐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 1,800원 물론 그것도 좀 급격하긴 하지만 뭐 조금 뭐 20원씩이라든지 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그러면 무조건 이게 안 좋은 줄 아는데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게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음식업종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 계속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전 세계가 돈을 풀어놨는데 이게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게 갑자기 이거를 뭐 10조를 풀어놨던 걸 갑자기 뭐 10조를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10조 풀어놨던 거 그래 한 100만 원만 줄이고 9조 넘게 뭐 9조 9천억 하면서 100만 원 빼고 나머지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돈을 풀어놓고 있는 상황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걸 안 풀어놓으면 다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들 경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한동안은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8,000원, 4만 원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당장 급등할 것 같지는 않죠. 보유한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긴 되는데 좀 천천히 갈 걸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밀리면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음식업종의 하이트질러는 뭐 올해 안에서 4만 원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뭐 카카오, 삼성전자 20%, 30%씩 빠졌는데 얘는 아까 보니까 매수 가격에서 38,000원대에서 한 8%밖에 안 빠졌던데요. 네. 그렇죠?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아니 요 근래 조금 올라와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도 다른 종목들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겨내신다라 그러면 안전하고 왜냐면 망할 일은 없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트진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지금 하이트진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닉스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너무 높게 해서요. 아,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에 50%한 몇천 주 돼요. 네,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네, 또 매천 크시네요. 50%. 네. 네,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나눠서 들어가셨는데도 굉장히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요즘 참 속썩이는 종목이죠. 이 SK 하이닉스가 또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우려로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기는 했는데 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원가까지 갈 수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정도 몇 년을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야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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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닉스 자 본전까지 올 수 있느냐? 올해는 네. 당연히 어렵고요. 올해는 절대 안 올 겁니다. 13만 원까지는 안 몇 년을- 와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뭐 몇 년까지는 아니고 내년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먼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회복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저도 하이닉스를 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 고점에 있을 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비싸다,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된다, 이 가격엔 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였어요. 하이닉스도.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추세를 저점에 쭉 그으면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9만 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서부터 8만 6천 원 라인은 이제 거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한데 비중이 벌써 많으시네. 그래서 거기 조금 단점이시긴 한데 어쨌든 밀리면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고 먼저는 일단은 10만 원까지 반등을 노리세요. 근데 13만 원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그거는 추가 매수했다가 10만 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만 10만 원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주가 차트는 계속 횡보를 하거나 옆으로 이제 수렴형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벗겨내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는데 단번에 이게 다이렉트로 13만 원 올라가진 않고 10만 원 갔다가 다시 9만 원 내려갔다가 또 10만 원 갔다가 9만 원 내려갔다가 한 두세 번 하다가 그러다 이번에는 11만 원 갔다가 10만 원 내려갔다가 11만 원 갔다가 10만 원 갔다가 한 두세 번 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2만 원 가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12만 원 정도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직 꺾여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기 위한 하락세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10만 원까지를 보시면서 목표치가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내년에서는 12만 원, 13만 원도 이제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단 10만 원 정도로 보면서 다시 질문을 10만 원 정도 올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서워서 큰 거라 움직이도 못해요. 아니 뭐 손절할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는 안 망하니까. 그렇죠. 하이닉스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13만 원은 시간이 또 뭐 한 1년 정도로 참으면 13만 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손절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본전 이상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에요. 본전에서 빠져려는 목적이 아니면 큰 수익 내려는 목적이에요? 아니, 본전이라도 그렇죠. 해서. 그러면 큰 수익 1년만 내려- 참아보세요. 1년만. 그리고 큰 수익 내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아니요. 13만 원 올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아, 큰 수익 그때 내는 거. 한번 다시 전화해 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현재로서는 차트가 꺾여 있어서 바닥 다지기 정도밖에 안 나오는 흐름이지만 나중에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대형 주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우선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만 원 선 안착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이 콘텐츠리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6,100원에 25%요. 네, 5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워낙 또 요즘에 이제 엔터주라든지 이런 K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난주 같아요. 네, 지난주에 매수하셨고 콘텐츠들이 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빠져요. 아, 딴 거는 다 오르는데. 네,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매일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제이 콘텐츠들이 56,000원에 사셨는데 이것만 빠진다고 나머지 갖고 있는 것도 소비주예요, 다 그럼? 저 의원님 자꾸 네. 그 강의 들으면서 말 들으면서 그 뭐지? 그 초록뱀하고 미디어하고 그 SM 라이프하고 그러니까 소비주네, 소비주 결국은. 피스트하고 해서 네. 많이 덕봤어요. 그렇죠. 많이 덕을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하니까. 많이 버르는데 이것만 그냥 많이 손에 좀 봤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키스트는 네. 일단 바닥에서 잘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난 거고요. 요건 떠 있을 때 엊그저께 올라갔을 때 공략해서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거죠. 내가 좀 실수해가지고 좀 했어요. 자, 예. 근데 이제 제이 콘텐츠리도 나쁜 종목은 아니고 이거 조정받으면 더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제이 콘텐츠리가 이제 중앙 미디어 그룹이라 그래서 홍라희 씨,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되신 분의 이제 그쪽 친가 쪽에 외할아버지죠. 이제 그쪽 외가 쪽에 그쪽 그룹주예요. 그래서 회사는 단단하고요. 단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제이 콘텐츠리가 영화 산업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뭐 메가박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재벌 기업 그룹주들은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갈 때 되면 알아서 가는데 주가가 쭉 빠졌다가 올리고 조정받고 여기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56,000원대는 조금 비싸게 사시긴 했는데 오히려 밀리면 더 사겠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조정받으면. 자, 보세요. 근데 수급 봐봐요. 지금 기관들 계속 사죠? 연기금도 계속 사죠? 예,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전에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려오면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영화관들이 계속 재밌는 영화들이 이제 마블 영화들이 개봉을 할 거고 사람들은 2차 접종을 다 마무리를 해서 영화를 많이 볼 거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보복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도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세대가 다시 시대가 찾아올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한 45,00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잘은 안 내려올 것 같고 한 5만 원서부터 45,000원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으세요. 예. 안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연기금이 사는 거 보니까 조정 안 받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갖고 있어야죠 뭐. 예. 아셨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의 추천 종목이었던 초록뱀 그리고 또 크이스트 종목들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이 콘텐트류 종목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밀리면 더 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시장 흐름 짚어주시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종목 보시는 법도 같이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빠른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럼 오늘 장이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내일 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 지수 3천은 안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쉽게 호락호락하게 뭐 장이 반등을 계속 주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폭락만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수가 2,900만 안 무너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얘기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놨죠. 지수는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3,100 정도에서 지금 2,900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요. 3,000을 지지를 하고 나서 3,200과 3,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소비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을 안 해도 어차피 지수만 잘 받쳐주고 종목만 잘 가면 됩니다. 그럼 뭐 종목 장세를 할 수도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장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소비주들, 여행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주들 이런 애들 괜찮고 그다음에 뭐 키스트부터 해서 뭐 CJ E&M, CJ 뭐 CGV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화,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 뭐 초록뱀 미디어도 있었고 등등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종목들도 좀 많았을 텐데 사실은 제가 좋게 보고 좀 숨겨왔던 종목들은 CJ E&M하고 J 콘텐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도 적당하고요. 회원들한테 많이 추천해도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사실은 이런 종목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추천했던 가격대에서 이미 20%씩 거의 20%씩 근처까지 다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따라가고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정이 또 쉽게 내려오느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비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카지노 관련주도 미국 시장이 좀 좋았고 우리나라 오늘 카지노 관련주 움직임이 좋았죠. 그러면 이렇게 CJ E&M처럼 J 콘텐츠리처럼 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면 카지노 관련주 잘 보세요. 그래서 내일은 지수가 폭락만 없으면 찌글찌글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애들이 있죠. 뭐 강원랜드도 있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GK라든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CJ E&M, 이게 J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지금 J 콘텐츠도 지금 바닥에서 2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회원들도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CJ E&M도 대략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을 지금 메고 있는 건데 이런 거 그냥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고 조정을 없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을 만약 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지금은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또 개국 13주년을 기념해서 무료 대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16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네, 강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부장님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네,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